자산과 비용은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 둘 중에 하나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적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못하셔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세요.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 아니라 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내 자리 반대쪽으로 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줄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감소하면 내 자리의 반대쪽이 핵심이에요. 맞죠? 그럼 다시 내 자리로 오면 내 자리가 늘죠. 그래서 증가하면 내 자리, 감소하면 반대편.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걸 절대 외우지 마. 가끔씩 이거를 막 외우는 분들이 계셔. 자산의 증가는 어디, 자산의 감소는 어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자리가 증가, 감소는 반대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의 증가, 감소는 10가지 나오겠죠, 10가지.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의 증가는 어딜까요? 그죠? 자산은 본래 위치 어디예요, 어저께? 그렇죠. 차변 왼쪽이다라고 했죠. 차변이에요. 그걸 못 외우시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이거. 자, 자산은 본래 위치가 왼쪽 차변이에요. 근데 증가하면 내 자리라면서 그대로. 응? 책에 있어요? 책 보지 마시고. 자산은 차변. 네, 증가는 그대로 차변.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차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갈까요?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자산, 본래 위치, 차변. 감소면 차변의 반대편, 대변. 회계는 차변 아니면 대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 차변, 감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채 해볼게요, 부채. 자, 부채는 어디죠? 본래 위치가? 대변이죠. 그럼 부채의 증가는 어디? 대변이죠. 부채 본래 위치 대변이라면서요. 대변이니까 그 자리, 내 자리 그대로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이 부채의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어디로 갈까요? 차변. 그렇죠. 그냥 부채는 대변, 감소면 반대편 차변 이렇게.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 자본 할게요, 자본. 자, 자본은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에요, 맞아요, 대변이에요. 대변이니까 증가는 어딜까요? 자본의 증가. 대변 그대로죠, 그죠? 자본은 본래 위치가 대변, 증가면 내 자리 그대로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감소. 자, 자본의 감소는 어딜까요? 사변이에요. 자본은 본래 위치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이렇게 반대편. 그래서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 이제는 뭐부터 나오지? 자, 수익부터 할게요. 제 애니메이션을 기억 못 해가지고 제가 만들긴 했지만. 자, 수익부터 해볼게요. 자, 수익은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이에요. 그럼 수익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 증가면 그대로 대변인데 앞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회계 전반에 걸쳐서. 특히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동네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수익은요. 증가라는 수익이나 비용 있죠. 수익이나 비용은 회계에서 증가라는 표현보다요. 발생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훨씬 이게 진짜 중요한데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발생이라는 문구가 너무 무서운 문구예요. 너무 힘들거든.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돈기 입장 있죠. 용돈기 입장은 언제 벌었다라고 적냐면 돈 들어왔을 때요. 맞죠? 그 다음에 용돈기 입장의 비용 썼다라고 언제 하냐면 돈 나갔을 때요. 그때만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돈
들어오고 나간 것으로만 수익하고 비용을 적는 걸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표현해요. 현금주의.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으로만 수익 비용 적겠다. 알죠? 여기 현금주의인데요. 그럼 용돈기 입장 쓰시는 거 배우시려면 학원 오시면 안 되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은요, 발생이라는 표현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주와 채권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운용을 해요.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니까 그들한테 이 정도 내가 벌었다라고 돈이 안 들어왔어도 이 정도는 내가 벌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7월 1일 있죠. 딱 7월 1일이면 여러분들 올해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7, 8, 9, 10, 11, 12 나중에 괜찮아. 6개월 못 세셔도 지금은. 그러면 7월 1일 날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했어요. 저금했는데 우리가 이자는 내가 정기예금에 넣은 거예요. 넣으면 이자는 언제 들어와요? 돈으로. 1년 뒤에 들어오죠. 1년 뒤에. 1년 뒤에 들어온다라는 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원래 수익 안 적어야 되잖아요. 돈 안 들어왔으니까. 맞죠? 근데 회계에서는 적어요. 돈 안 들어왔는데 이자 수익이라고 줬거든요. 왜 적을까요? 심심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뭐냐면 12월 31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주한테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럼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정보는 뭘까요?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정보예요. 즉 주주들한테 왜냐면 보고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투자 받았거든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도 일부 받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님들 저희 회사가 주주님들이 투자해 주신 돈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지고요. 6개월치 이자를요 벌었어요. 돈은 안 들어왔는데 6개월치의 이자가 발생했어요. 6개월치 이자가 정확한 이자예요 라고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들어오면요 또 섞긴 해. 그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그 사건이 발생만 하면 장부에 적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주의를 써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띄울 거예요. 이게 고비예요. 일단 첫 번째 고비.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 고비. 여기 설명하는데 되게 집중을 빡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월급제죠. 여러분들 월급제. 월급제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루 동안 일을 하시면 월급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월급은 여러분들의 수익이죠? 그죠? 그럼 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일을 하시고 댁으로 돌아오시면서 돈도 안 들어왔는데 나 벌지도 못하면서 왜 일은 왜 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그지 같지? 막 이렇게 왜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맞죠? 저도 하루 동안 강의하면서 돈 못 받거든요? 월급이니까. 그렇죠? 근데 전 하루치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돈 안 들어왔는데. 왜 벌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일했으니까 여러분들.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종업원 입장에서 월급이 수익이죠. 맞죠? 그 수익이 하루치는 발생했잖아요. 일을 하루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행위를 수익이나 비용을 일으키는 행위만 하면 적으라는 거예요. 회계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래 알겠다. 나중에 네가 좀 설명 좀 해줘. 네가 저예요. 그렇죠? 설명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계속 씹어드릴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내가 접대했거든요. 거래처에. 접대했는데 외상했대요. 그래도 접대비 적어요. 접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접대 행위를 했으니까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일단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릴 때가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계속 여러 꼬리에 물면서 이거 30분 동안 설명해야 돼요. 알죠? 나올 때마다 설명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계속 주주 입장에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발생주의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에요.
알죠? 투자 받아서 운영하니까 예, 그들한테 수익하고 비용을 몇 개월치가 정확한지 발생했는지를 보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단기 이익이 50조다라고 할 때 실제로 50조 번 거 아니에요.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건을 팔았어. 돈은 안 들어왔거든요. 물건 팔면 적어요, 수익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루 그죠 다. 나중에 이걸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하고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발생이라는 표현을 제가 무지하게 쓸 거예요. 알죠? 그거 익숙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월급 딱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하루 동안 나 벌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고. 녹화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감소는 어딜까요? 차변이죠. 수익은 대변, 감소는 차변. 앞으로 제가 적는다라는 표현은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적는다라는 건 증가시키는 거지 감소시킨다는 아니에요. 자, 이제 비용해 볼게, 비용. 자, 비용의 발생은 어딜까요? 차변이에요, 그렇죠? 비용은 본래 위치 차변. 그렇죠? 발생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비용이 발생하면 장부에 적어요. 적는다라는 건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는 어딜까요? 저 대변이에요. 비용은 본래 위치 차변, 감소면 반대편 대변 이렇게. 비용의 감소는 대변. 절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해가지고 이거를 막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알죠? 본래 위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머릿속에서.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그러시면 숙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죠? 이거 위치를 우리가 하는 게 50점 나오네요. 50점. 그렇죠? 이 위치를 판단을 못 하시면 일단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이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예, 자, 분계. 예, 요게 50점짜리예요. 분계. 여기 50점짜리. 자, 일단 분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를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거래를 기록한다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죠. 뭐 어떻게 기록할 건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장부에 어떻게 적을 건지를 우리가 하는 게 분계예요. 이게 뭐냐면 나눌 뿐 기록할 계자 쓰거든요.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요. 차변하고 대변.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날짜를 던져줘요. 뭐 날짜 입력 못 하실 분은 없어요. 날짜는 크게 신경 쓰시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주냐면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분계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 한 문제는 3점씩 해가지고 실기로. 3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단계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건 실제로 스텝 단계 1부터 단계 4까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쪽 단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지금 안에 1단계하고 4단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알죠? 왜 쉽거든요. 해보죠. 자, 일단 자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으려면 회계상 거래를 적는다면서요. 그럼 회계상 거래인가? 당연히 거래여야 장부에 기록하지. 우리 시험은. 아시죠? 근데 아까 했던 뭐 계약했다, 주문했다 요거 나오면 여러분 그 금액은 안 적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2단계 요게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어저께 계정은 5가지가 끝이라고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쉽겠죠?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그죠? 계정 과목이 진짜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에 기록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외우시라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틀려버리면 점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알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뭐가 보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색깔을 쳐놓긴 했어요.
자, 여기 위에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맞죠? 그럼 딱 보시자마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 이건 여러 복습 안 하신 거예요. 계정 과목 드립 딱 계속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구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재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알죠?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 연습을 좀 쉽게 하려고 2개의 계정 과목을 썼지만 시험에서는 5개도 나와요. 계정 과목 하나에. 그렇죠? 걔네들 별로 각각 증가 감소 판단하셔야 돼요. 해보면 일단 그럼 어떤 계정 과목에 기록하냐? 원재료하고 현금이죠. 요 사례에서는요. 이렇게. 그럼 이제 3단계도 중요해요. 뭐냐면 차변에 기록할 거니? 대변에 기록할 거니?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자산은 본래 위치가 증가, 감소면 반대표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증가하면 네 자리, 감소하면 반대쪽 요거 쓰시면 돼요. 3단계는. 해보죠. 자, 원재료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기 연습이라든지 실기 프로그램 다루실 때는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실 할 말이 없어. 전 다 어려운데요. 라고 할 말이 없어, 제가.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고. 자, 이제 원재료 해볼게요. 자, 원재료를 현금 주고 샀죠. 그럼 원재료는 구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리라고 쓰시면 틀려요. 그럼 구리를 사면 구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 말은 원재료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원재료는 계정 과목이 그 어느 계정에 속해요? 제가 앞으로 성격이 뭐예요? 라고 하면 계정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재료는 성격이 뭐죠?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예요? 차변. 근데 여러분들이 증가라고 하셨잖아요.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는 자산이고 자산이 구입하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자산 차변. 증가 그대로 차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실제로 요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험 실기 때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12월 10일자의 차변 원재료. 그렇죠. 정해진 형식 없어요. 여러분들 이 쓰실 때는 그렇죠. 쓰시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원재료 이렇게 적으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구입했으면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여러분들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죠. 근데 감소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 그렇죠. 자산은 차변, 감소는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래서 현금의 감소는 현금, 자산, 차변, 감소, 대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게 뭐 차변 하셔도 돼. 아니면 짝대기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언제 여러분들 그 종이에 적을 때 차대 다 적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짝대기 하나 딱 긋거나 이렇게 짝대기 긋거나 이게 중간이 중간. 요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지금 사례에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 종이에 연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재료,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 이건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어요. 알죠? 그냥 짝대기 하나 긋고 그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괜찮아, 상관없어요. 우리는 컴퓨터 입력하는 거 채점하는 거지 종이 입력하는 거 채점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웃기잖아요. 금액이 없잖아요. 금액이. 아까 회계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근데 금액을 모르실 분은 없어요. 모르면 큰일 나지. 100만 원이야 줬는데. 했죠? 그래서 여기 금액은 얼마인가? 사장님 이걸 모를 사람 없어요. 100만 원. 했죠? 그래서 여기다 100만 여기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요게 분계. 이제 분계. 예.